절대 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바이오주 하한가 나오고 있는 종목 말씀드리면서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투자가 알 수 없는 단계로 가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또 시장 풀어 주셨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셀트리온 그룹주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반도체 장비 쪽 3인방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유진테크는 일단 또 60일 이평선 조정, 반도체는 좀 조정권에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 먼저 해주실까요?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예. 배터리 쏠림 장세 속 반도체와 바이오의 힘의 균열 조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 힘의 균열을 어떻게 봐야 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황 들려주시죠. 네. 순번을 매기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고, 바이오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1등이고, 반도체가 2등이고, 바이오가 3등의 성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흘러왔다 이겁니다. 이거를 지수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9월 달에 2134에서 2500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배터리만 올라갔어요. 1등으로. 그리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들러리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냥 다 주인공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이런 업체들 쪽으로 집중 쏠림이 나오면서 그냥 배터리가 이 판을 다 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35만 원대였었고 포스코 케미칼이 11만 원대, 삼성 SDI가 51만 원대였었잖아요. 그걸 저희는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탑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수익률 게임의 첫 번째 스타트를 열었던 게 배터리였는데, 요 배터리가 1월 달에서 2월 달로 오는 구간에서는 약간 역할이 달라졌어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면 배터리가 있었고 반도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배터리가 이 바텀을 만든 게 아니라 반도체하고 금융주가 바텀을 만들었습니다. 2200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쇼티지 기대감, 감산 기대감, 감산 기대감이죠. 이 감산 기대감으로 지수가 터닝포인트가 됐었다 이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1등이긴 1등인데 반도체도 요번 구간에 좀 들러리가 아니라 반도체가 한 2등 정도 할 수 있었고, 배터리 1등, 그 다음에 바이오가 3등 정도 됐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바이오는 사실상 시장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받쳐주는 정도의 역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하고 바이오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고, 반도체하고 바이오도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이런 구도로 왔었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성적표가 배터리는 1등, 반도체는 2등, 바이오가 3등,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비중을 맞추면서 와야 됐었겠죠. 배터리 비중이 제일 많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정도가 비중, 그 다음에 나머지 알파 정도가 이제 비주도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철강이나 자동차나 언택이나 게임이나 중국 소비주나 각종 테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반도체와 바이오의 어떤 힘의 균열 조짐이라는 말씀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배터리가 계속 1등이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면 항상 배터리를 제일 먼저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등이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미국의 이 독소 조항이 좀 공개가 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죽일 생각은 없는데 2등으로 갈 생각을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런 주식이 2등으로 이제 갈 거냐, 이걸 좀 경계하고 있었던 이런 좀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전격 등장하지 않고 셀트리온이 지금 14만 2,500원에서 한 15만 8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주식이 한 5만 4천 원, 5만 3천 원대에서 지금 한 6만 6천 원대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54,000원대에서 66,000원대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죠.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붙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뺏어오고 있는 거죠. 내가 2등 하면 안 될까, 이번에? 나 2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반도체 너희들이 좀 묶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잠깐 이 수익률 게임 동참하면 안 될까? 꼬리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이 계속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2,500이라는 요 구간이 시장이 어느 때의 밸류를 좀 받은 거냐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때 밸류를 받고 있는 거냐면 08년도 때의 밸류를 받고 있는 겁니다. 08년도. 08년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리먼 사태가 있었을 때죠. 그래서 리먼 발생이 되고 나서 전 세계 금융, 신용 경색 발생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태가 막 수습됐던 시기. 완전히 사태가 수습되지는 않았지만 사태가 막 수습됐던 시기에 받았던 밸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한 50조 정도를 벌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에 직전 저점에 그 자리가 한 2,380선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도 저점 정도 되거든요. 2019년도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그 반도체가 휘청거렸을 때 삼성전자의 이익이 반토막 나고 하이닉스가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던 시기, 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마 제가 지수를 밴드를 얘기를 했었을 때 하단으로 얘기하게 되면 얼마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아마 2,390 정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해요. 2,390인가 80인가 그 다음에 위쪽으로 2,540 요걸 제가 1차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구간이 이번에 한 번 확인이 된 거고요. 요게 이제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한 2,300선까지 열리는 거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 한 2,620선 정도까지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들이 있을 거고 징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500을 가는 데 있어서 2,600을 가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얼마 정도의 자금 규모가 필요하냐면 최소 12조 정도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200대에서 2,600대의 종합주가 지수는 한 7조, 6조 정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요. 2,600에서 3,000을 가게 되면 사이즈, 그러니까 지수의 총량, 시가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논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네시스를 탔을 때 유지 비용과 아반떼를 탔을 때 유지 비용이 다르잖아요. 제네시스가 시총이 큰 거고 아반떼가 시총이 작잖아요. 비싼 차를 사고 비싼 집에 살게 되면 관리비가 비싸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가 2,300이었을 때 유지하는 비용, 2,500일 때 유지하는 비용이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제 논리인 겁니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최소한 12조 정도 이상의 자금이 붙어야 우리나라 시장은 2,600을 갔었던 구간인데 2,600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시장이 한 18조에서 많이 붙어 한 9조 정도 수준이라면 이 중에서 배터리가 절반 정도의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의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구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이 미친 듯이 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퍼뜨리지 않는 이상 시장은 계속적으로 2,300과 2,600으로 한 교폭이 높아질 수 있으니 우리가 당연히 현금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비중도 조금 줄여놨다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살 생각으로 전략을 세워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IT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을 돌리는 구조로 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해 드린 게 지금 시장은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격 조정이나 급락이 나오면 항상 배터리 제일 먼저 살 생각을 하고 배터리 없으면 아예 그냥 수익이 안 나니까 배터리 수량을 계속 그냥 늘릴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 가격 조정 타이밍이 안 올 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조정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가 미친 듯이 막 그냥 올라간다. 그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배터리 거래대금의 총량이 4.5조 이상 안 늘어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상 안 늘어나더라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으니까 이거 조금 기다리면 또 다시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배터리에 갑자기 자금이 새로운 호재가 더해서 치고 간다면 그때는 반도체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라도.
소부장이라도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갖춰져 있었을 때는 삼바하고 셀트리온만 보고서 이번 구간을 좀 대응하더라도 저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이번에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결국은 배터리의 수량을 어떤 식으로 계속 늘려갈 거냐, 반도체하고 바이오의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현금을 어느 정도로 내가 가져갈 거냐, 이 관리의 싸움인 거다, 이번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절대 전략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절대적으로 매수할 만한 구간이 나왔을 때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 또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 1등은 늘 배터리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FOMC 회의까지 2주 정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서 과연 지수가 어떤 형태의 조정을 보일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박스권에 묶여있는 움직임 예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온다면 위쪽 혹은 아래쪽 모두 양방향 열려 있다는 게 아까 이재필 전문가의 의견이었는데요. 절대 전략에서 1등은 배터리 그리고 2등, 3등 반도체 바이오의 비중 조절에 대한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등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